맘으로 평생을 살아온 엄마입니다. 저의 미치고 팔짝 뛰는 사연을 일기장 쓰듯이 적어보겠습니다. 딸이 2돌 때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곧장 살림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것들이 대낮부터 그 짓거리냐? 둘 다 퇴졌어.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 오빠 빨리 내보내. 에이, 이렇게 된 거 더 숨겨봐야 뭐하겠냐. 그래, 나 지금 사랑하는 중이다. 좋겠다, 이 똥끼 시키야. 좋은 맛을 봤으면 매운맛도 봐야겠지? 오늘 초강력 매운맛을 보여주마. 이놈의 옆에 내가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러 지랄이야. 저는 썩어서 못 먹는 묵은지를 꺼내며 남편 얼굴에 하나 던지고 날라차기로 배를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숨어있는 상간녀의 머리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낚시 성공? 아줌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자, 썩어버려서 못 먹는 묵은지다. 손맛 좀 봐라. 상간녀 면상에 문질러버리고 니킥으로 배를 날렸습니다. 2 년놈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발정난 똥개놈아, 바람도 모자라서 살림까지 차리냐? 에이씨, 야, 너랑 나랑 사이가 작 같은데 바람을 안 피울 수 있겠냐? 그러셨어? 내 딸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네. 아직 덜 맞은 것 같으니까 제대로 홍군형을 내주마. 이 앞에 내야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할 건데 일단 내 화를 풀어야겠어. 둘 다 오늘이 최악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를 갈고 온 저는 2 년놈을 초전박살 내줬습니다. 묵은지를 범벅이한 둘을 버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와 있더군요. 너, 내 아들 작살내고 오는 길이라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맞을 짓을 했으니까요. 더 패주려다가 진짜 저승길 갈까봐 적당히 패줬어요. 제가 생각보다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었나 봐요. 어머님, 이제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 챙겨주실 준비하세요. 재산의 절반만 받아서 나갈게요. 뭐야? 재산의 절반? 너 돌았니? 몇 년이나 살았다고 그 많은 돈을 요구해? 그만한 고생을 했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좀 부려먹었어요? 저 돈 제대로 안 주실 거면 변호사 찾아갈 겁니다. 아이고, 이걸 그냥 콱! 내 아들이 웬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손녀도 딱지랑 똑같이 생긴 걸 낳아서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참 말을 더럽게 하시네. 어머님 인상대로 듣기 역하네요. 뭐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제가 늙은 어머님이랑 싸워서 뭐 하겠어요? 됐으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나가세요. 싸가지 없는 것. 그래, 나간다. 이혼장 가지고 올 테니까 도장 찍고 짐 쌀 준비해라. 네네, 위자료나 확실하게 준비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딸이 태어나고 한 번도 품에 안아주지 않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낳아 기분이 더럽다고 욕하더니 나중에는 제 얼굴을 닮아서 꼴보기 싫다고 욕을 해댔죠. 아무튼 남편이 바람나서 살림까지 차렸으니 더는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잘 받고 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위자료로 장사를 하려고 상가에 자리를 하나 얻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팔면서 저와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사기치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경찰은 찾지 못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자마자 위기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결국 도움을 청하려고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반찬 가게를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이어서 시장에서 잔뼈 굵은 장사꾼으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엄마는 저의 상황을 안쓰럽게 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쭉 엄마의 길을 걷기로 약속했답니다. 세월은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었고 저도 반찬 가게에서 엄마의 손맛을 낼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제 딸애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반찬 가게에 와서 일도 거드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온 딸애가 반항을 조금 했습니다. 여름 방학 중 저에게 아빠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냐고 꼭 만나봐야겠다고 당장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엄마, 연락처 알 거 아니야. 모른다. 네 아빠는 네가 5살 때 양육비 소송 때 마지막으로 보고 본 적이 없어. 진짜 내가 꼭 봐야겠다고 했지. 잡아떼지 말고 알려줘봐.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선아, 네 아빠랑은 이혼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럼 이혼은 왜 했는데? 날 아빠 없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한 이유가 뭔지 말해봐. 그건 그러니까 저는 차마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나서 이혼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이 받을 충격이 걱정이었고 큰 상처를 받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고 있자 엄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미선아, 네 아빠랑 엄마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했어. 그리고 멕시코인지 어딘지 이민 갔다고 들은 것 같다.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한국에는 없을 거다. 멕시코? 할머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뜬금없이 멕시코가 왜 나와요? 나 아빠 만나러 가게 어디 있는지 말해줘요. 정말 이민을 갔다니까? 이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냐? 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랑 아빠를 못 만나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티나요. 미선아, 그만해. 너 사춘기 와서 반항이 심해졌는데 정도껏 해라. 뭐래? 날 낳아준 아빠를 찾는 게 반항이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무슨 잘못을 해서 이혼당한 거야? 뭐? 엄마가 잘못해서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니? 엄마 성격이 모나고 시끄러워서 이혼당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딴 남자랑 바람을 피웠겠지.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소리가 나며 딸의 얼굴이 돌아갔어요. 어머, 내가 왜 이런 짓을... 미선아, 미안, 이거 나 엄마면 다야? 왜 때리고 난리야? 아빠 찾는 게 그렇게 싫어? 미선아, 그럼 엄마가 찾아볼게. 연락처 알아내서 알려줄게. 아니, 내가 직접 알아낼 거야. 내가 알아서 찾아갈 거라고! 미선아, 가지마!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뺨을 맞은 미선이는 돌아서서 뛰어나갔습니다. 저와 엄마는 쫓아나갔지만 달리기가 빠른 10대의 딸을 잡을 수 없었어요. 엄마와 길을 나눠서 딸을 찾기로 하고 어두운 밤거리를 쉴 새 없이 뛰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멀리 갔는지 딸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쪽에도 없지? 이를 어쩐다. 우리 손녀가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어쩜 좋냐? 엄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 딸 착한 애니까. 분명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야. 이거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미선 아빠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엄마, 미선이 15살이야. 자기 아빠가 바람나서 버린 걸 알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지금은 그냥 나한테 화를 내는 게 나을 거야. 아유, 진짜 그놈은 우리랑 악연인가 보다. 우리 앞에 없어졌는데도 그놈 때문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잖아. 엄마, 나중에 미선이가 크면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야. 미선이를 찾아야지. 파출소 가서 신고부터 하자. 그래, 어서 가자. 이 시간에 중학생이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빨리 찾아달라고 하자. 저와 엄마는 파출소를 찾아가 딸의 가출을 신고했습니다. 접수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길래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개박살 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그제서야 움직이더군요. 이윽고 경찰차를 타고 골목과 도로를 오가며 찾아봤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다른 사건이 들어와서 가봐야 한다며
딸을 찾으면 연락을 주겠다며 저희 모녀를 내려줬습니다. 그날 밤 저희 모녀는 집 근처를 밤새 돌아다녔어요. 이틀이 지나도록 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심각성을 깨닫고 근처 PC방과 찜질방,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갈 만한 곳을 다 뒤졌습니다. 저와 엄마도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미선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미선이의 행방을 모르고 있더군요. 저와 엄마는 집 앞 놀이터에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데 그네의 삐그덕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 내가 집 나가니까 그렇게 슬퍼? 고개를 돌려보니 딸이 그네에 앉아있더군요. 저는 달려가 딸애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미선아, 이 할머니도 너 없으면 살고 싶은 생각 없다.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안 그래도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그래, 다신 가출할 일 없겠구나. 우리 손녀 어디서 지낸 거야? 학교요. 학교? 방학 중인데 학교에서 지냈어? 아이고, 우리가 학교에 갈 생각은 못했네. 학교에서 뭐하고 지냈어? 도서관에서 숨어서 지냈어. 경비 아저씨가 돌면 숨죽이고 있다가 사라지면 책 읽거나 잠을 잤어. 밥은? 너 돈도 안 들고 나갔잖아. 학교 앞 분식집 아줌마랑 나랑 친한 거 알지? 내가 외상으로 먹었어. 엄마 내일은 분식집 가서 외상값 좀 갚아줘. 아이고, 밖에 나가서 잘 먹고 지내고 있었네. 역시 네 집 딸인지 똘똘하게 잘했다. 그래? 나 잘했어? 그럼 다음에 또 집 나갈까?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 엄마랑 할머니는 너 없으면 못 산다. 이건 진심이야. 알았어. 엄마, 할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고 대들어서 미안해요. 다시는 아빠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낼게. 고맙다. 그렇게 딸의 가출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답니다. 이후 반항 같은 건 하지 않았고 이전에 착한 딸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2년 동안 딸은 키도 쑥쑥 자랐고 얼굴도 더 예뻐졌답니다. 여름 방학 때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니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방학 숙제를 해야 하는데 무식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엄마, 학교에서 숙제가 하나 있는데 엄마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네가 엄마보다 똑똑한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니? 공부에 관한 숙제가 아니야. 만나고 싶은 사람을 그려오는 건데,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아빠의 얼굴을 그려보고 싶어. 아빠? 엄마 눈치 보느라 그동안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 미안하다. 아니야, 사과받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야. 엄마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았어? 아기 때도 날 보러 오지 않았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맞아. 네 아빠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본인 인생 살고 있을 거야. 엄마도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 연락처나 주소지나 그런 것도 몰라? 몰라. 미선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중학교 때 가출하게 된 것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그런 거였는데 내 생각이 짧았다. 아니야, 괜찮아. 아무튼 엄마, 아빠 사진 없어? 그림 숙제를 하고 싶은데. 옛날에 다 버렸는데 어떡하지? 그 순간 대화를 듣고 있던 친정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미선아, 네 아빠 사진 나한테 있다. 네 엄마가 가장 예쁜 순간이 결혼식 할 때라서 내가 그 사진은 항상 보관해왔다. 네 엄마의 최고 전성기 사진이니까 이따 집에 가서 보여주마. 할머니 덕분에 숙제할 수 있겠네요. 엄마의 젊은 시절 미모가 궁금하네요. 아빠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요. 멋있어. 이따 보면 알 거다. 딸 앞에서 민망하고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친정엄마가 다행히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저의 결혼 사진을 꺼내오자 딸이 놀라더군요. 와, 우리 엄마 엄청 예쁘네. 그런데 지금은 왜... 뭐야? 아니, 농담.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예뻐. 이쪽은 아빠겠지? 나쁘지 않네.
이제 됐냐? 그거 보고 그림 그려가라. 응, 고마워 엄마. 고마워요 할머니. 딸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전 남편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더군요. 미술에 소질은 없어서 누굴 그렸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딸애는 공부도 공부지만 경험도 좋아했어요. 역사책에 나오는 장소에 직접 가보자고 경복궁도 3대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개구리를 보고 싶다며 산골에 놀러 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커피가 책에서 나왔다며 커피를 공부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커피를 공부하려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미선아, 카페 사장들도 커피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그러진 않아. 그냥 원두 사서 커피 제조해서 파는 게 전부라고. 나도 그건 알아. 그냥 커피에 관심이 생기니까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 또 내가 알바를 해본 적이 없잖아. 엄마랑 할머니한테 내가 번 돈으로 용돈을 드리고 싶어. 그건 나중에 대학 나오고 취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여름방학 때 한두 달 해보고 싶어. 어떡하지? 엄마 손녀가 알바하겠다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손녀가 마음 먹으면 다 해보는 아이잖아. 그리고 우리 반찬 가게에서 장사도 아주 잘했으니 어딜 가도 일은 잘할 거다. 한번 시켜봐. 엄마까지 왜 그래? 벌써부터 고생시켜보려는 거야? 아니, 미선이가 우리 반찬 가게에서 일한 것도 마음이 쓰이는데 밖에 내보내 일을 하라고? 괜찮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잖냐. 엄마, 미선이는 아직 애기야. 엄마, 내가 엄마보다 키가 크거든? 이렇게 큰 애기 본 적 있어? 정말 한마디를 지지 않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어차피 내가 말려도 할 거잖아. 딩동댕동. 그럴 줄 알고 이력서 넣었지.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브이.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래, 밖에 나가서 진상 손님 만나서 멘탈 한번 깨져봐라. 울고불고 난리치는 날이 올 거야. 엄마는 딸을 너무 과소평가해. 난 누구든 다 상대할 수 있거든. 아무튼 허락해줘서 땡큐. 그렇게 딸은 고집을 부려 카페에 취직했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카페도 많은데 버스를 타고 30분이나 걸리는 곳으로 지원했다네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알바생을 뽑는 곳이 거기뿐이랍니다. 어이 딸랑구, 오늘 첫 출근 어땠어? 재밌던데? 별로 힘들지도 않아. 진상도 없고. 하루하고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 사장은 어때? 사장? 그냥 괜찮아. 나중에 엄마가 찾아가서 인사라도 할까봐. 엄마, 절대 안 돼. 커피 마시러도 오지 마. 왜? 넌 엄마가 창피하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알바생 가족이 오는 건 좀 그렇다고 하더라. 같이 일하는 언니도 가족이나 친구들을 못 오게 한대. 그래, 딸한테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못하겠네.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가족은 찾아오지 말라고 하니 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답니다.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알바를 하길래 언제 쉬냐고 물어봤어요. 미선아, 우리 여름 휴가 가야지. 너 언제 쉬냐? 엄마, 나 쉬는 날 없을 것 같아. 주말 알바가 관둬서 내가 땜빵해야 할 것 같아. 아니, 알바가 관두면 빨리빨리 구해야지. 그 카페 사장은 내 딸을 왜 이렇게 많이 부려먹는 거냐? 엄마 돈 주잖아. 알바비 많이 받으면 나야 좋지. 넌 나한테 닮지 않았으면 하는 걸 닮았니? 아유, 알았다. 그럼 올해 피서는 안 가는 거로 하자. 왜? 엄마랑 할머니랑 둘이 다녀와. 됐거든요. 너 삐치는 거 보기 싫거든? 삐치긴 누가 삐친다고 그래. 알아서 하세요. 결국 알바에 열심인 딸애는 여름 휴가까지 반납하고 일을 열심히 하더군요. 그런데 방학 끝날 때까지 일한다던 딸애가 계약을 일주일 앞두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뒀단 말을 안 해서 딸을 깨우려고 방 앞으로 갔는데 전화 통화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서 카페 사장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부터 출근 안 해요. 뭐야? 이게 싸가지 없이 전화로 관둔다는 소리래? 몰라요. 사장님도 그렇고 큰 사장도 그렇고 인간이 덜 된 사람들 같아서 때려치울 겁니다. 뭐가 어째? 야, 당장 나와서 오늘까지 일해. 이런 식으로 관두는 법이 어디 있냐?
너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저 아빠 없는데요. 바람나서 상간녀랑 살아서 얼굴도 기억 못한다고요. 아이고 자랑이다 이 기집애야. 애비가 그 모양이니 자식 싹수가 이 모양이지. 네 마음대로 욕하세요. 내일까지 알바비나 입금해주세요. 10원 한 장 빠지면 바로 노동청에 달려갑니다. 야, 너 때문에 오늘 카페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생겼는데 돈이 받고 싶냐? 받고 싶다. 아니 받아야만 한다 이놈아.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그래 나 후레 자식이다 대머리 시키야. 그럼 넌 후레 애비냐? 이게 어른한테 감히? 너 집 어디야? 아 이력서에 적혀있지? 내가 너네 집 찾아갈 줄 알아? 바보야 내가 주소를 제대로 썼을 거겠니? 대충 적은 거거든. 찾을 수 있으면 찾아와봐. 아우 분해. 너 내 눈에 띄면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다음에 내 얼굴 보면 누가 이기는지 싸워보자고 대머리 아저씨.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뒤에서 손님 욕하고 알바생 욕하고 그런 재수없는 짓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 이런 커피처럼 갈아버린 기집애야. 너 당장 나와. 아저씨 내가 한 가지 못하니 나중에 길에서 보면 한판 뜹시다. 뭐야 너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큐. 딸의 전화통화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른한테 왜 그렇게 예의 없고 못되게 굴었느냐고 물었어요. 미선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카페 사장님한테 욕을 한 거니? 엄마, 욕해도 될 만한 인간이라 욕 좀 퍼부어줬어. 사장이 인간 말종이거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미선이 너 그런 험한 말은 누구한테 배웠니? 배워서 할 줄 아나? 그냥 본능적으로 욕이 나온 거지. 엄마, 못 들은 거로 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아까 네 아빠가 상간녀랑 바람나서 이혼했다는 말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할머니가 이야기했니? 아니.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 거야. 왜? 아빠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 맞아? 곤란하면 대답 안 해도 돼. 아니, 대답할게. 맞아. 네가 2살 땐 네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림 차렸어. 대충 눈치는 챘어. 엄마 힘든 이야기니까 하지 마. 그럴까? 대충 알았다고 하니 자세히는 말하지 않을게. 괜히 다 알게 되면 너 충격만 받는다. 그런데 카페 사장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충분히 욕먹어도 싼 놈이야. 내가 본 인간 중에 최악이었다고. 엄마, 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한 적 없어. 내가 딸을 믿어야지 어쩌겠냐. 그래, 욕먹을 만한 작자겠지. 방학 일주일 남았는데 휴가나 갈까? 콜, 할머니한테 반찬 가게에 휴가 내라고 말씀드려. 딸애가 카페 사장의 인성 때문에 더는 카페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휴가를 떠났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살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딸애는 고2 때부터 수능 준비를 시작해서 반찬 가게에 나오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공부만 질리게 했답니다. 미선아, 공부 좀 그만해. 너 그러다 쓰러져. 엄마, 다른 집 엄마는 공부하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엄마는 공부를 그만하라고 해? 미선아, 건강이 우선이야. 네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아프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머리 너무 많이 쓰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살 난다고. 공부 그만하고 얼른 자. 지금 저녁 8시인데 벌써 자라고? 엄마,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뭔가에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 그동안 놀고 먹고 했으니까 1년 반만 공부에 몰입하게 좀 도와줘. 아이고, 우리 딸이 엄마보다 낫네. 그래, 뭔가에 최선을 다해보는 건 좋은 거지. 엄마가 날 최선을 다해 키웠잖아. 다 엄마한테 배운 거야. 제가 잘 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해주니 가슴이 짜릿했습니다. 딸애가 있어 항상 사는 게 즐거웠죠. 이듬해 수능시험을 치른 딸애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딸이 대단한 아이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뭐 서울대? 그것도 의대? 미선아, 너 합격증 위조하고 그런 거 아니지? 엄마는 합격증을 보자마자 위조했냐고 물어? 참 김 빠진다. 우리 소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가다니. 미선아, 대단하다. 축하해. 고마워요, 할머니. 제가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릴게요.
그러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당연하지. 내 몸은 네 엄마보다 건강하다. 내가 우리 손녀가 시집가고 아기 낳는 것까지 다 보고 아주 늦게 떠날 거다. 우리 엄마 신났네. 그래요, 오래오래 살아. 우리 미선이가 서울대에 가게 됐으니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야. 미선아, 수고 많았다. 그리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이 엄마가 너 때문에 웃으면서 산다. 엄마, 이제 그만 싱글에서 벗어나시지. 엄마 아직 젊으니까 재혼할 생각해봐. 이 엄마가 아직 젊고 예쁘긴 하지. 그런데 내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 에이, 거짓말하시네. 엄마 옆집 채소가게 아저씨랑 대화할 때 콧소리 내잖아. 어머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콧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도 모른다고. 그래, 아니라고 해줄게. 엄마 채소가게 아저씨 좋은 사람 같더라. 좋은 사람인데 어쩌라고. 난 남자한테 관심 없단 말이야. 알았어. 엄마 마음대로 해. 됐지? 제가 채소가게 아저씨와 친하긴 해도 절대로 콧소리를 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딸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기적을 알게 된 날, 저희 3대는 축하 파티를 하고 아주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딸은 매일 공부와의 싸움이었어요. 머리 좋은 학생들만 모였으니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대충 하면 안 된다며 온종일 공부만 했답니다. 미선아, 힘들지 않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먹고 싶은 거? 뭐가 좋을까? 오므라이스랑 돈가스 그리고 김치볶음밥. 그걸 다 먹겠다고? 응, 왜? 너무 귀찮겠구나. 엄마 미안해. 내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아니야, 다 해줄게. 하나도 귀찮지 않아. 얼른 공부해. 준비 다 되면 부를게. 엄마 땡큐. I love you. 그래, 나도 I love you다. 너희들 나는 왜 빼니? 손녀 I love you. 내 딸 I love you. 그래, 엄마 I love you. 할머니 I love you. 이렇게 딸이 공부도 잘하고 웃게 해줘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매일 특별했고 즐거웠고 감사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저희 집에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시작되었죠. 반찬 가게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정리를 다 해놓자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누구세요? 네, 퀵서비스 왔습니다. 퀵서비스요? 네, 잠시만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서 있더군요. 전 남편과 전 시모는 깔깔 웃으며 들어오려고 했어요. 여보, 잘 지냈어? 집이 좋네. 장모님도 계시지? 야야, 며느라 가만히다. 너 싹수가 훤하다. 당신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여보, 많이 놀랐어? 반가워서 그러는 거지?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들어오지 마! 에이, 왜 그래? 나 소문 들었어. 당신 서운하게 그런 희소식이 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무슨 희소식? 내 손녀가 서울대 들어갔다며. 그것도 의대로. 야,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를 찾아왔어야지. 왜 모른 척하고 있냐? 이봐요. 15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내 딸 서울대 들어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당신 미쳤어? 딸 양육비 못 주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콧배기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딸을 보러 왔다고? 당신이 양육비를 제대로 준 적이 있어?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못 온 거야. 양육비는 내가 미안해. 후처 그 여자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돈을 못 준 거야. 그런데 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진 지 꽤 됐어. 나 싱글이야. 싱글이고 싱크대고 당신이랑 어머님은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 없어. 내 딸 만날 자격 없다고! 꺼져. 꺼지란 말이야! 에이, 왜 재수없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 밀고 들어가자. 좋다. 우리도 서울대 손녀 얼굴 좀 보자. 두 모자는 저를 밀치고 멋대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있던 엄마가 나오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야?
두 사람이 내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겁니까? 사돈, 그동안 안녕하셨슈? 우리 모자가 소녀를 좀 보러 왔습니다. 물어 찾아왔어요. 이거 보세요. 내 소녀 버리고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소녀를 보고 싶다고요? 15년 동안 무시하고 살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손녀 보여달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손녀 봐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둘 다 나가. 장모님, 우리 좋게 갑시다. 우리 딸 훌륭한 의사 만들어야죠. 여보, 나중에 의사 딸 시집 보내려면 아빠 자리가 꼭 있어야 하지 않겠어?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15년 만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역겨워. 내가 미쳤어? 당신이랑 다시 합치게? 여보, 내가 나중에 우리 딸 개인 병원 차려줄게. 나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필요 없어. 그리고 내 딸이 당신을 만나줄 것 같아? 그거야 내가 만나려고 하면 만나는 거지. 보자. 저 방이 우리 딸 방인가 보네. 지금 공부하는 중인가 봐. 아들, 네 딸 불러봐라. 나오라고 불러봐. 내 딸 미연아. 지랄을 하네. 지금 TV는 사랑을 찾고를 찍냐? 그리고 내 딸 개명했거든? 이름 바꿨다고. 당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래서 바꾼 이름이 뭐야? 당신 호적 등본 한번 안 떼어본 거야? 됐어. 알 거 없으니까 나가. 제발 좀 꺼지라고. 어머머, 문이 열린다. 우리 손녀야. 할머니랑 아빠가 왔다. 널 만나려고 왔다고. 방문이 열리며 딸이 걸어 나오자 두 모자가 경악하더군요. 잠깐, 얘가 우리 손녀야? 어디서 봤는데? 설마 미선이? 내 카페에서 알바했던 미선 학생? 아이고, 대머리 아저씨? 드디어 찾아오셨네? 아저씨, 후레자식 미선이에요. 제 아빠가 상간녀랑 바람났다고 하니까 애비가 그 모양이라서 내가 싹수가 누렇다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미선이 네가 내 딸이라고? 내 카페에서 알바했던 네가 내 딸이란 말이냐? 나도 부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네? 아저씨 왜 우리 집에 와서 날 찾아요? 누가 반긴다고. 같이 살던 아저씨 마누라 그 상간녀는 왜 떨구고 왔어요? 그 여자 헤어졌다. 너도 알잖니 그 여자 성질머리 더러운 거. 그런데 성질만 더러운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더럽더라. 바람난 남자가 셋이나 있었어. 내가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이 우라통이 터진다. 참 가지가지하네. 그 여자 이야기는 그만하자. 어쨌든 너와 내가 부녀지간이라는 게 확실하다니까. 말을 좀 하마. 미선아, 나의 자랑스러운 딸아. 서울대에 다니고 있다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이가 내 딸이라고 하니 눈물이 나도록 기쁘구나. 다행히 내 머리를 닮아서 똑똑하게 컸구나. 미선아, 우리 카페에서 함께 일했던 순간이 떠오르는구나. 그땐 네가 내 소녀인 줄 까맣게 몰랐다. 이름을 바꿔버렸으니 못 알아본 거지. 아무튼 그때 우리 같이 시간 보냈을 때 참 행복했지. 나한테 육실할 년이라고 애비 출타한 년이라고 하셨을 때 참 재밌었죠. 그 출타한 애비가 할머니 옆에 있네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니? 하하하, 그건 귀여운 농담이란다. 농담이에요? 그럼 제가 할머니한테 육실할 년이라고 하면 농담이라 괜찮은 건가요? 제 딸이 너무 심하게 받아치자 친정엄마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미선아, 그만해라.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까지 막말하면 안 되지. 네가 저 두 사람과 똑같아질 필요는 없다. 넌 너의 본성대로 행동하렴. 우리 외할머니가 조언을 하시니 예의 바르게 말해야겠네요. 사장님들, 진상 부리지 말고 그만 나가요. 난 당신들의 딸 손녀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궁금해서 몰래 알바를 시작했는데 허구한 날 남욕을 그렇게 하셨죠? 제가 아주 크게 충격받은 대화를 듣고 카페를 때려치운 건 아시나요? 그때 뭐라고 했더라? 아저씨 새 마누라가 나더러 아저씨 딸 또래나 되었겠다고 말했더니
아저씨는 딸 자식 버린 지 오래고 볼 일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했죠. 게다가 우리 엄마랑 결혼한 게 최고의 실수이고 나를 낳아서 발목 잡혔다고 그랬죠. 2살짜리 애를 버리고 엄마를 버린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짓이라고 자랑까지 했잖아요. 또 할머니 사장님은 뭐랬더라? 아, 내 얼굴이 엄마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역겨운 얼굴 볼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죠. 평생 절대로, 결코 나를 만날 일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나를 찾아와요? 두 사람 제정신이세요? 제 딸이 카페 알바를 그만둔 이유가 시모자가 딸에 대한 뒷담화를 심하게 해서 그걸 듣고 미운 전까지 다 떨어져서 때려치웠다고 하더군요. 그때 딸이 전화로 막말을 주고받았던 게 제 전남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모든 걸 이해하는 저는 시모자에게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자, 됐죠? 만족하십니까? 더 할 말 없는 것 같으니 나가세요. 제 딸이 두 사람을 거부하는데 계속 있어봤자 뭐합니까? 어서 나가요. 야, 밀지 마라. 우리도 서울대 의대 들어간 손녀 덕 좀 보자. 우리가 나중에 개인 병원 차려줄게. 미선아, 이 할머니가 미안하다. 우리랑 같이 가자. 너 편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마. 여기 있는 네 엄마나 친할머니가 뭘 해줄 수 있겠니? 우리와 같이 가자. 이건 뭐 말이야 방구야. 이보세요 할머니. 외할머니랑 엄마가 날 키워줬는데 뭘 해줄 수 있냐니. 내가 서울대를 혼자 잘나서 간 줄 알아? 우리 외할머니랑 엄마가 아닌 당신들이 날 키웠으면 아마 비행청소년이 돼서 밑바닥 인생이나 살고 있을 거야. 어디서 부모 노릇하겠다고 까불거려. 둘 다 꺼지세요. 나가!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게 딱 GM이랑 똑같네.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니? 아들, 우리가 잘못 온 것 같구나. 에이씨, 의사 딸 덕 좀 보려고 왔더니 욕만 먹네. 어떻게 저기 집에 가 내 딸일 수가 있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카페 알바할 때 좀 잘해줄 걸 그랬네. 엄마 병원 차려주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했더니 물 건너간 것 같네. 맞다, 저 싸가지를 봐라. 눈깔이 썩은 동태 같지 않니? 저런 애가 우리랑 같이 지내면 골치만 아파질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 받아주지 말자. 야, 너는 우리가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중에 찾아와도 안 받아줘. 시모자는 자기들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더니 뒷걸음질 치더군요. 창피한 건 아는지 신발을 대충 꺾어 신고 서둘러 나가더군요. 딸애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현관문을 째려보며 숨을 쌕쌕 내쉬었습니다. 저것들 천벌받아야 해. 카페 망하고 알거지가 돼서 우리 앞에 네 발로 기어오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미선아, 잊어버려. 엄마나 할머니가 아빠라는 인간 이야기만 나오면 학을 떼듯이 말한 이유를 카페 알바하면서 제대로 알게 됐어. 직접 겪어보니까 진짜 최악이더라. 엄마 할머니 어렸을 때 아빠 보고 싶다고 졸라댄 거 죄송해요. 아이고, 어린 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이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미선아, 엄마가 미안하다. 그냥 모두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해. 엄마랑 할머니가 왜 사과를 해요? 오히려 내가 카페 알바할 때 아빠를 보려고 들어간 거라 말하지 않았던 내가 사과를 해야죠. 할머니, 엄마, 죄송해요. 그렇게 딸과 저와 엄마는 서로에게 사과를 하며 그날의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자고 약속했답니다. 그날 이후 시모자는 딸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강산이 한번 바뀌자 제 딸은 어엿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저의 손자도 낳았죠. 어머, 우리 손자 진짜 잘생겼다. 봐도 봐도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 내가 소녀딸이 시집가서 증손주를 보게 될 줄이야. 정말 내가 오래 살긴 했나 보다. 할머니, 오래 살긴 뭘 오래 살아요. 제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 건강하셔야죠. 요즘 12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살아도 괜찮겠냐? 어머머, 당연히 오래 사셔야죠. 그리고 엄마도 재혼하셨으니 제 동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뭐야? 아이, 미선이 너 징그러운 농담 좀 하지 마라. 아우,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농담의 강도가 너무 세. 새 신부라서 그런가? 부끄러워하시네? 엄마, 새아빠랑 잘 지내고 있지? 우리야 뭐 잘 지내지. 안 그래도 여기로 올 거다. 토요일이라서 일찍 끝난대. 오늘 내 병원에 다 모이는 거네? 박서방도 오는 거냐? 응, 토요일은 나처럼 1시에 끝나니까 곧 올 거야. 잠시 후 저와 엄마, 새 남편, 그리고 딸 부부와 손자까지 모두 딸의 성형외과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웃고 떠들며 간식을 먹고 있는데 환자가 왔더라고요. 딸애가 진료 시간 끝났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무시하고 들어오더군요. 여기가 혹시... 맞네, 맞아. 우리 딸이 운영하는 병원이 맞네. 엄마, 우리 잘 찾아왔어. 아이고야, 우리 손녀 미선이를 오랜만에 보네. 그리고 새애기 사돈까지, 호호호. 다들 반가워. 시모자는 추레한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악취가 심하게 났답니다. 뭐야? 당신들은 1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우리 식구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누가 반긴다고? 여보,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러자 새 남편이 제대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전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아내한테 여보 소리를 해? 너 돼지고 싶어 환장이냐? 뭐야, 이 남자의 힘이 왜 이렇게 세? 너 같은 놈 감옥에 쳐넣는 경찰이다. 내년에 은퇴하는데 널 마지막으로 쳐넣어줄까? 뭐, 짭새? 당신 짭새한테 시집갔어? 이 자식이 감히 민중의 지팡이한테 짭새라고? 너 내 아내랑 장모님, 그리고 내 딸한테도 큰 상처를 준 거로 들었다. 안 그래도 한 번 잡히면 아장내주려고 했는데 오늘 니놈 잘 걸렸다. 내려주세요, 경찰관님.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의 노모를 봐서라도 참고 들어주세요. 이 자식이 엄마를 팔아먹네. 여보, 어떻게 할까? 바로 족치고 내쫓아줄까? 아니야, 뭘 하는지 드러나 보자. 새 남편이 전 남편의 바닥에 집어던지자 전시모가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더군요. 새아가, 아니 미선애미야. 우리 손녀가 잘 자라서 의사도 되고 시집도 가고 아들까지 낳았네. 이야, 내 증손자를 보게 될 줄이야. 축하한다. 어머님 오래 잘 살고 계셨네요. 그래서 여길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말이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잘 살았는데 미선애비가 도박판에 얼씬거리는 바람에 싹 다 날려먹었다. 우리 모자가 지금 손가락 빨고 지내고 있어. 염치없지만 신세 좀 지려고 왔다. 우리한테 돈 좀 빌려주라. 나 참 기가 막혀서 10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집안 말아먹고 돈 필요해서라네.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사리 판단을 못하세요? 내 딸 병원에 찾아오면 돈이 저절로 뚝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시도는 해봐야 하니까. 우리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니다.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야. 쉼터까지 찾아와서 도망 나왔다니까. 이젠 진짜 노숙자로 나앉게 생겼어. 우리 잘난 손녀가 빚도 갚아주고 집도 한 채 해줬으면 좋겠구나. 어이가 없네. 미선아, 네가 직접 대답해드려라. 저기 두 분 그냥 나가주세요. 경찰 부를까요? 아, 우리 새아빠가 경찰이지. 새아빠한테 쫓겨나실래요? 그냥 나갈래요? 두 모자는 무릎 꿇은 채로 두 손을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미선아, 네 엄마랑 외할머니는 그렇다 쳐도 너의 절반은 내 아들의 피가 흐른다. 우린 한 핏줄이야. 가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빌 테니 우리 모자 좀 살려다오. 짜증나. 할머니, 아저씨 나가세요. 10원 한 장 못 주니까 나가라고요. 그러자 전 남편이 시선을 돌려 제 사위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 자네, 보아 아닌 내 사위 같은데 말이야. 이 장인한테 돈 좀 빌려주겠나? 내가 나중에 꼭 갚도록 하지. 아니, 저렇게 예쁜 내 딸을 데려갔으면 장인이 나한테 보답을 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이런 개자식이 내 사위가 왜 네 사위야? 주둥아리를 세로로 찢어줄까? 아닙니다. 닥치겠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질 않아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못 느끼고 내가 시간을 되돌리면 당신하고 결혼은 하긴 할 거야. 미선이를 낳아야 하니까. 그런데 미선이 말고는 당신과 어머님은 최악이야.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라고. 제발 좀 사라져.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말고. 안 되겠구나. 그래, 안 되겠지. 하긴 내가 애비 자격이 없긴 하지. 미안하다, 미선아. 애비가 못나서 면목 없다. 그걸 아신다고 하니 말씀드릴게요. 빨리 좀 꺼져주세요. 딸에는 사과든 뭐든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캑캑 소리를 내며 기침하더니 아픈 척을 하더군요. 미선아, 나의 소녀 미선아, 내가 요즘 몸이 으스스 춥고 살이 아프다. 뼈마디도 많이 닳아서 안 아픈 곳이 없다. 네가 나 좀 진료해주면 안 되겠니? 나가기 전에 한번 봐주렴. 할머니, 여기 성형외과예요. 몸이 아프면 내과든 외과에 가셔야지. 왜 성형외과에서 진료해달라고 그래요? 진짜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네. 새아빠, 저 두 사람 쫓아내주세요. 그래, 두 사람 지금 진료 시간 끝났으니까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 끌려가기 싫으면 당장 나가쇼. 전 남편, 다시 멱살 잡아줄까? 아니요, 저희 그냥 나가겠습니다. 엄마 괜히 왔잖아. 이것들이 단체로 우리 물먹이네. 야, 너 이혼하길 잘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저런 것들이랑 인연 끊길 잘했다. 지 할머니가 아프다는데 성형외과라고 꺼지라고 하네. 싸가지 없는 것. 가자, 아들아. 이 병원 망하라고 우리가 기도할 거야. 당신들 모두 망해서 빌빌거리며 우리 모자를 찾아와 비는 날이 올 거라고. 전 남편의 발언에 새 남편이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자, 서울 구경 실컷 해라. 이거다. 이거 넣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이 비굴하고 찌질한 놈. 다시는 내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내 딸 미선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진짜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는 날이 될 거야.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엄마, 나가자. 아들 기죽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바람난 네 후처한테 가보자. 걔도 돈 좀 있을 거니까 잘 꼬셔봐라. 두 모자는 한심한 말을 흘리고 퇴장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전해 듣게 되었는데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소문만 들었고 굳이 확인하러 가보지 않았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상간녀에게 떠난 전 남편과 전 시모. 결말이 참 시원하게 끝이 났죠.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 봅니다. 주변에 처자식 버린 놈이 있다면 꼭 제 사연을 들어보라고 일러주세요. 사연을 쓰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엄마도 건강하시고 저와 남편도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고 딸 부부도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더는 소원 같은 게 없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행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